안녕하세요. 알칼리의 문화탐구 생활입니다. 현재 1세대 i30를 300만원 후반대에 중고차로 구입해 약 6개월 동안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구입해 몰아보고 느꼈던 i30 1세대 FD 모델의 장점을 다뤄보겠습니다. i30 FD의 첫 번째 장점, 연식 대비 아직 디자인이 준수하다는 점입니다. i30 1세대 모델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만들어졌는데요. 때문에 적게는 10여 년에서 많게는 1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모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로에선 i30 1세대 모델이 현역으로 돌아다니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긴 하지만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는 특유의 무난함과 심플함, 그리고 준수한 뒤태 디자인이 지금 보기에도 꽤나 괜찮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고차로서 구입하기에도 이 점은 매력이 되는데요. 비교적 제한적인 예산 안에서 현재 운행에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의 준중형 해치백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i30 FD의 두 번째 장점, 유지비가 저렴하고 정비가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유지비와 정비비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i30 1세대 모델은 현대차이기에 전국에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 현대블루엔지에서 정비를 받기도 쉽고 또 일반 카센터에서도 정비를 받기가 쉽습니다. 정비비도 현대차답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 저렴한 편인데요. 저는 i30 FD를 구입 후 사설 카센터에서 뒷바퀴 캘리퍼 2개와 에어컨 콘덴서를 각각 교체하는 정비만을 받았는데요. 교체 비용은 부품과 공인비 포함해 각각 20만원씩 들었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라면 꽤나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i30 1세대 모델의 경우 국내에서 많이 팔렸던 준중형 해치백이기에 아직도 부품 수급이 쉽다는 점이 장점이고, 특히 준중형 차량이기에 더 큰 차량 모델에 비해 부품비나 정비비가 적게 들어가는 점도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유지비도 저렴한 편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2008년식 i30의 하반기 연납 자동 차세가 68,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세금도 아주 적은 편이고 부담도 적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i30 FD의 세 번째 장점, 초보 및 연습용 중고차로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i30는 준중형 해치백으로 사실 그리 작은 차량은 아닌데요. 하지만 해치백이라는 특유의 디자인 덕분에 운전도 쉽고 주차도 쉬워서 초보 운전자나 연습용 자동차로 구입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실제 저도 이 차량을 운전 초보인 아내가 주로 몰고 다닐 용도로 구입했는데요. 아내가 몰고 다니는 걸 보면서 확실히 초보들에겐 세단에 비해 운전하기에도 수월하고 부담이 적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전이 상대적으로 쉽긴 하지만 또 차체 크기가 무작정 작은 편은 아니라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특히 고장력 강판을 많이 사용하고 차체 강성에도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라 튼튼해 혹시 모를 사고에도 안심이 된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 하겠습니다. i30 FD의 네 번째 장점, 내구성과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점인데요. 약 6개월가량 직접 i30 1세대 모델을 몰고 다녀보니 15년여의 세월이 지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단단한 하체와 아직 준수한 주행 성능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차량을 만들 때 현대에서 유럽 수출을 염두에 두고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수출과 내수 차량에 별다른 차이를 두지 않은 모델로도 알려져 있듯 연식이 제법 오래됐음에도 아직 부식이라든지 차체 강성,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큰 이슈 없이 현재까지도 팔팔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달리기 성능에서는 특유의 단단한 하체가 돋보이는데요. 이 차량이 나올 때만 해도 현대차는 부드러운 하체 세팅이 주를 이뤘다가 최근에서야 단단한 하체 세팅으로 방향성을 바꾼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현재에 와서야 빛을 발하는 하체 세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하체 세팅 덕분에 i30 FD를 운전할 때 특유의 주행 감각과 운전에 재미가 있다는 점도 매력이라 하겠습니다. i30 FD의 다섯 번째 장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해치백 스타일인 i30는 언뜻 보면 세단에 비해 트렁크가 좁아 보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트렁크 공간 높이가 높기에 활용도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2열 시트를 접으면 공간이 넓게 확장된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2열을 접었을 때 큰 짐을 실기에도 유리하고 특히 평탄화도 잘 되는 편이라 준중형 차량임에도 차박이나 차크닉을 즐길 수도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i30FD 구입 후 한적한 곳에 차를 몰고 가 차박을 종종 즐기고 있는데요. 2열을 모두 접었을 때 SUV 부럽지 않은 공간이 나와서 해치백의 장점을 톡톡히 활용 중입니다. i30FD의 6번째 장점, 후륜, 멀티링크라 승차감에 이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당시 출시된 국산 준중형 차량은 물론 현재 출시되는 국산 준중형 차량 대부분은 후륜이 토션빔인데요. 하지만 i30 1세대 모델은 후륜이 멀티링크로 되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차이점 또는 어떤 세팅 방법이 좋냐는 의견은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래도 같은 세팅 값이라면 멀티링크가 토션빔에 비해 승차감이 좋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후륜이 토션빔이었던 기아의 모닝과 후륜이 멀티링크인 현대차 그랜저 HJ 두 가지 모두를 소유하고 오랫동안 몰고 다녀본 사람으로서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차이는 확실히 체감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i30FD에 적용된 멀티링크로 인해 이 차량의 승차감에 좀 더 이점이 있다는 점은 확실히 장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i30FD의 7번째 장점, 오디오 성능이 예상외로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i30 1세대에는 별다른 오디오 옵션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 제공되는 오디오 성능이 의외로 훌륭한 편입니다. 차량 내의 스피커들을 보면 보스 또는 렉시콘, 하만카돈처럼 질 좋은 오디오가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차량의 오디오 성능은 우퍼를 넣은 듯 저음도 강조되는 편이고 볼륨을 높였을 때 저렴한 차량 오디오에서 느껴지는 음이 찢어지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점은 i30FD에서 정말 의외의 부분이었는데요. 평소 운전을 하며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라 예상외로 좋은 오디오 성능은 의외의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i30 1세대 모델 오너로서 약 6개월 직접 차량을 몰아보고 느낀 장점 7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총평하자면 i30 1세대 FD 모델은 세월 대비 디자인이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모델로 적당한 크기의 해치백이라 운전도 쉽고 유지 보수비도 저렴한 편에 내구성과 기본기가 탄탄하고 해치백이라 공간 활용도 뛰어난 차량으로 후륜이 멀티링크라 승차감에도 이점이 있는 모델이라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상외의 오디오 성능은 덤이고 말이죠. 지금까지 알칼리의 문화탐구 생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